우리나라가 지금 8번째로 예. 랭크가 되어 있는데 확진자 수로 봐서 네, 그런 거죠. 확진자 수로. 예.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? 왜냐하면 저희가 K-방역이라고 해서 사실 네. 초반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거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예. 했었잖아요. 예. 예. 그게 조금 뭐 미국이나 주요 외신들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정말 최선이었냐 이런 의구심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 예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이런 결과와 한번 맞대어서. 예. 먼저 요 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네.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거는 아마 지금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5년 후, 10년 후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K방역 이번에 했던 거 같은 걸 또 할 거냐 말 거냐. 사실 또 이어지는 얘기거든요.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만이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돌아가서 본다 하더라도 특히 20년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었죠. 네. 그 다음에 어떤 특효약인 항바이러스 약도 개발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방역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응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또는 뭐 시민들의 협조건 각 나라의 보건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런 방역의 세기를 다 다르게 했던 거였던 거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K 방역이란 말을 쓴 것이고요. 네. 또 잘 알려진 게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느슨하게 이제 해서 뭐 굉장히 반대가 되는 입장이긴 한 건데요. 네.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. 왜냐하면 K 방역 같은 그런 방역은 시간을 버는 정책입니다. 백신도 아직 없죠. 네. 그리고 이제 약도 없단 말이죠. 그러면 일단 환자 발생을 좀 늦추어서,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너무나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겨서 좀 희생자가 좀 적게 어떤 의료 붕괴가 안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취했던 걸로서 굉장히 좋았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한국이 전체적인 이 시점에서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. 그런데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시작이 됐던 게 바로 그 K방역이었던 거죠.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. 이런 방역 정책을 할 때는 네.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방역 정책을 왜 하는가라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책 당국이나 시민들이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단순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환자가 적게 생긴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K방역 같은 이런 방역적 대응은 언젠간 출구를 찾아야 되는 정책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환자 안 나와, 좋아하고 한다면 끝까지 마치 몇 개월 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상황처럼 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은 출구를 찾아야 되는 정책이다.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. 그것을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그 정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거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. 저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. 근데 그 시절 그러면 그때는 출구가 뭐였을까요?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.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것들이 그 당시에 비판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거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백신의 도입이 늦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네. 우리 지금 환자 안 나와. 우리는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안 나와.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해도 돼.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데 해결책을 찾는 이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자만을 해가지고 만족을 해서 백신 도입이 좀 늦어진 건 있었는데요.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워낙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맞아요. 진짜 그때 우리 다 같이 힘 합쳐가지고 맞습니다. 예. 너무 열심히 잘했던 기억이 예. 나네요. 예.